안녕하세요. 제가 자취방에서 신문 비전을 진행한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제 생활 패턴이 잡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7월 중순은 돼야지 되는데 제 예상보다 그 이사가 한 달 길어진 이유는 터미널 옆에 한샘 화실이 한 곳이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림을 받기로 하신 분들이 7월 달에 그림을 받게 되는 한 달 정도가, 그러니까 모든 일정이 한 달 정도가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넓은 화실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것이 역전하게 되죠. 연말로 가면서는 더 빨리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제 최근 시사인에 이렇게 김정은하고 트럼프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전히 미국은 그 일명 굿캅, 배드캅 전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은 해야 되겠고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영린이 있고 북한의 영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북한의 영린은 제가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북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인권 문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뭐냐면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악수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나 뭐 국방부 쪽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굿캅, 배드캅 전략이죠.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은 이제 뭐 핵 동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시사인 이런 쪽에서는 뭐 대단하게 이걸 보겠지만, 자, 시사인에서 갭 투자로 세입자 등친 화곡동 강씨 추적기 이렇게 나오는데 약 28채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수백 명 피해자가 수백 명인 것 같아요. 수십 명인가? 수십 명. 수백 명까지는 안 가겠죠. 28채니까. 거의 뭐 100명이 될지도 모르죠.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봐. 100여 채? 수백 명 맞네. 주택이 28채가 아니라 100여 채를 가진 큰손이에요. 큰손. 아이고, 근데 지금 살짝 헷갈려가지고, 수백 명이 아무튼 이 한 사람 때문에 갭 투자가 때문에 피해를 지금 보고 그 자기가 살던 집이 소유가 소유가 자꾸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제 친구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꺼낸 거예요. 제 친구가 8,000원을 뜯기고 안양인가 거기서 영어 학원 하다가 이제 고향 여수로 간 친한 친구 있잖아요. 여수의 박근만 화가라고. 근데 그 이후에 너무 좀 더 억울했던 게 뭐냐면은 자, 소송을 걸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있어요. 뭐랄까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고의성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친구가 300만 원을 더 벌금을 냈어요. 8천을 뜯긴 다음에 괜히 고소했다가. 왜냐면 사기가 아닌데 사기라고 고소했으니까 그것은 명예훼손이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이 경제적인 이 민사 쪽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요, 돈도 뜯기고 벌금을 또 내야 돼요. 그 잘못 대응해서. 그러니까 그 맹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것만 알아도 2차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그 사기꾼들을 상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사고 문제는 예전에 예전에 이제 그 자사고 이 문제가 큰 원칙은 교육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사람들을 기르는 곳이거든요. 근데 미래는 굉장히 카오스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자사고 문제가 그 상상고 같은 경우에도 그 홍성대 씨 맞죠? 물론 뭐 세금을 뭐 감면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 재산을 몇백억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돈을 세금으로 메꾸려면은 전 더 힘들다고 봐요. 국가 세금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사고 문제는 일반고를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므로써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사고를 일반고로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좀 소모전이고 하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그 대학이 지금 이대로 간다라는 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학이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뽑는 기준 이런 것들이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일반고를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사고에서 쓰는 돈은 쓰게 냅두고, 이제 그 보통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많이 보내요. 예고처럼 돈이 들어요, 자사고는. 그러니까 자사고를 일반고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국가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돌아가게 냅두고 일반고를 확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했죠. 그게 맞는지, 지금 뭐가 맞는지는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또 다른 자사고, 또 다른 뭔가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네, 제가 이제 그 간접살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우체부 아저씨 그렇게 일하면 큰일 나요. 이제 굉장히 과로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그 과로사로 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 그게 그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간접살인이 이렇게 직접적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 발달의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는 얘기를 그 합이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사인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앞으로 이슈가 될 부분인데, 아름다움이라는 문제 앞에 선 사이보그.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 상상력도 다양하지만 성향,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다 보면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매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 성과학자 리처드 브루노가 주장하는 장애인이 의도적으로 되고 싶은 사람, 장애인을 추종하는 사람, 장애인인 척하는 사람, 이런 부류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휠체어 탄 사람을 보면 흥분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디보티네, 디보티. D-E-V-O-T-E, 디보티. 커뮤니티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긴 할 겁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쪽. 여기서 불편한 다리하고 기형으로 태어난 팔다리를 자른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된 의적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잘라버리고 더 예쁜 걸로 바꾸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공각기동대에서 이제 그걸 다루고 있고, 그 킹스맨의 그 다리가 칼로 된 여자를 생각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알리타라는 영화에서 두뇌만 있으면은 신체를 만드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은 그게 그냥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라 그런 경향으로 갈 것 같은데,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장기를 바꾸게 되고 팔다리를 바꾸게 되고 점점 사이보그화가 된단 말이죠. 더 두뇌가 젊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더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만나게 되는 지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두뇌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두뇌 또한 육체고 결국 저는 영혼성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트랜센던스에 보면은 양자 컴퓨터로 자기 의식을 옮기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결국에는 물론 영혼 자체도 자기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멀리 나가는 거고 결국에는 두뇌가 자기 자신이다라는 개념으로 갔다가 영혼이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경향들이 점점점 이 사이보그화 되는 이 문화와 함께 지금 등장을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정도만 던지고 일단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가면은 또 제가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 신문에서 몇 가지 이분 저는 정말 가슴으로 많이 울었는데 시돌 요한용현 씨의 그 SBS 다큐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워했던 게 저도 이제 이분처럼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가족 이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지랖 떠는 건데 다른 가족의 그 어려움 의문사 그러니까 1987년에 그때 이제 저도 여의도까지 갔는데 그 김대중 후보 집회 가서 서울시내까지 행진을 했어요. 그때 전 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 안 하고 나가서 행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이제 노태우 찍으라고
그런 좀 강압적인 게 있었고, 노태우를 찍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맞아서 죽은 거예요. 어떤 하사였나? 정확히 다큐멘터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군 의문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시돌 씨가 자기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애를 쓰던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죠, 의인. 근데 지금 약간 그 뇌출혈? 그렇지. 고문 후유증도 있고 해서 밭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굉장히 많은 분이 이제 그걸 보고서 성금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시대에 이 성인이 아니었다는 거에 일단은 좀 정말 감사하고, 이 문화로 제가 이제 문화의인 일종의 문화로서 어떤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지금 그런 노력 중에 있는데요. 어쨌건 저는 이분이 좀 건강을 회복해서 한 10년 정도라도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 회복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군에서 의문사 했던 그 아이의 부모님하고 이제 오랜만에 15년 만인가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시돌 씨하고. 제가 영어로 코어리들이라고 예명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제 영어 애칭이 CR이에요. CR. 코어리들이니까 CR. 그다음에 이거는 유영석, 다성 유영모? 아무튼 CR 사상이라고 있거든요. CR 사상. 함석헌 선생 이야기였나? 그 CR 사상의 그 CR에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제 예명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로 뭉쳤거든요. 거기에 이제 CR 사상까지 들어갑니다. 최근에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스달이 저는 아사달에서 따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아사가 태양을 의미하고 달이 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아사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그다드도 밝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칸나다도 칸나다, 칸이 또 밝다는 의미거든요. 칸이 그러니까 밝은 땅이라는 의미고요. 샤벌도 빛이 비치는 벌판이라는 뜻이고요. 샤벌. 달구벌? 아무튼 그 지구상에서요, 어떤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수도라거나 중요한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이름은 태양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구상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시기가 5,000년 이상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 땅은 태양이 머무는 땅이다, 태양이 보호해주는 땅이다, 이런 그런 지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스달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여기서 이제 외계인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하나를 여기서 이제 만들거든요. 언어.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제가 했던 작업 중에 외계어 알파벳을 하나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자기 구울 때 도자기에다가 A, B, C, D 그거를 외계 알파벳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적는 작업을 했었는데, 외계 문자를 상상해서 만들어 보는 게 이거는 소리가 나고, 이제 음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문자가 기역, 니은, A, B, C, D처럼 달라지는 거죠. 외계어가. 그 작업을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산불이 난 스페인에
LG전자하고 스페인의 그 스타트업 CO2 레볼루션과 함께 산불로 타버린 산에 이렇게 드론으로 나무 씨앗을 심는 것을 협업으로 해서 약 200만 개의 나무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화가 되게 되면은 전 세계 곳곳에 나무나 꽃을 심는 드론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아주 낭만적이고 너무 기분이 좋은 어떤 그런 풍경인데, 이제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잖아요. 그때 그 선배들이 보여줬던 영화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실화라고 하던데, 나무를 심어서 이 사막과 폐허를 거의 천국과 같은 그런 마을로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정말 그 보면서 기분이 좋았고,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5G가 들어오면서요, 게임 중계 시장이 훨씬 더 뜨거워지고 있고, 현재 이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이 해외가 5조 원 정도 되고 국내가 1조 원 정도가 조금 안 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게임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고 e스포츠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규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이 조만간 가상현실 경제로 편입이 될 것이고, 가상현실 경제는 현실 경제와 가상현실 경제는 거의 5대5 정도로 굉장히 커질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은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닌데, 저건 정말 제2의 삼성을 키우는, 그러니까 현재 삼성이 지고 이제 제2의 삼성을 키우는 문제거든요. 게임 산업이. 저번에 그 제천 화재 참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칼럼이 하나 올라와서, 근데 읽고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한 딸을 잃어버린 한 아빠가, 그 이름이 가만히 있어봐라, 김영주 씨인 것 같은데, 이 아빠가 딸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목욕탕에 있는. 근데 좀 기다려, 곧 구조될 거야.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빠가 의용 소방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방관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구조를 해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김영조 씨가 당연히 유리창을 깰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사다리차가 유리창 쪽으로 이렇게 펼치니까. 근데 안 깨고 후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후진을 하나 봤더니 전기선을 제거할 한전 차량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후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 나고 있고 건물 안에서 이렇게 좀 통화하고 있는데 구조될 거라고. 그래서 다리에 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유리창을 깨야만 자기 딸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판단을 못한 거죠. 그 제천소방서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차가 뒤로 빠졌다가, 사다리차가 뒤로 빠졌다가 다시 다가왔을 때는 이미 딸하고 이제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굉장히 그것이 몇 분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딸을 잃은 이분이 직접 소방대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으면은 사람들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었고, 그래서 결국 의용 소방대원은 이제 탈퇴하고 그 고향,
제천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빠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요, 처벌 만능주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에서 인구들이 도시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서 그때 어떤 우리 가끔 수도관이 터지죠. 그런 것처럼 녹슬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전기선도 마찬가지예요. 전선이 특히 햇볕을 받게 되면 플라스틱이 경화된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플라스틱이 깨져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거기서 이제 누전이 발생해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 강원도 산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노후화가 원인이에요. 뭐 이렇게 가치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가치 때문 그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합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대도시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전기 시설의 노후화예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이 망하게 되면서 상가가 비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 비고 있고 5층 6층짜리다 그러면 지하하고 1, 2층만 임대가 되고 4, 5층이나 지하가 임대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누전되는 상황, 그리고 뭐 홍수가 왔을 때 지하 같은 데는 이렇게 물이 차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햇볕은 들지 않지만은 녹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위험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없어지는 그런 작은 건물들, 여기서 불이 날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앞으로. 그래서요, 지금 도시 노후화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하고 점검하고 하는 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소방청 합동조사단, 그러니까 아무튼 소방법에서 이렇게 옥상의 문이 원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이런 거 단속하잖아요. 예, 그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전기시설 노후화를 특별히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구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고 이런 것들이 교육도 돼야 되고 소방대원들한테 교육도 돼야 되고 그리고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건물을 미리 예측해보는 그런 공부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기 누소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전기 누전과 화재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구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마추어처럼 프로라면은 프로답게 구조를 해야 되는데 프로인데 아마추어처럼 해서 사람들 죽인단 말이죠.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리고. 그래서 참 이 딸을 잃어버린 아빠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와서 사실 이 신문은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칼럼은 뭐 김연아, 유재석 그리고 라는 제목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재석, 김연아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사회에서 영웅으로 인정받는 사람들하고는 싸우기가 어렵다. 그들 편으로 모든 게 끝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프로를 프로답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할 화재 예측 시스템과 각 시설별로 어떻게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교육이 철저해져야 되겠다.
이상입니다.